오늘 예고대로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상고심이 있었다.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났다. 결국 내가 충격적으로 읽은 김훈 선생의 남한산성의 서문과 첫 페이지는 언제나 한국 사회의 정의를 바라보는 훌륭한 잣대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대법원의 상고심은 왜 했는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정치에 조금이라도 개입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훈 선생의 남한산성의 서문 몇 구절을 읽고 또 첫 장의 제일 첫 페이지에 몇 구절을 읽음으로써 나의 분노를 삭히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종종 마음이 흔들릴 때라든가 한국 사회가 흔들릴 때 뒤적거려보는 소설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는 빼고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하고 싶은 부분만 짤막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서 정의를 다툴 수가 없고 글로서 세상을 읽을 수 없으며 살아있는 동안의 몸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다 받아내지 못할진데 땅 위로 뻗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 이 한국의 이 지금 현재 사회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말로서 정의를 표하려고 하며 글로서 세상을 다 아는 듯이 할 수 있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민초들은 이 모든 것을 몸으로 견뎌야 돼요. 그놈들이야 그 대법원 판사들이야 말로 하고 글로 할 수 있지만은 이 민초들은 이 몸으로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을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어쩔 겁니까? 그러나 인생길은 또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야 말로서 시불거리지만 이 민초들은 이 남한산성이 병자호란 때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과 글을 할 적에 이 민초들은 몸으로 받아내면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오랑캐들에게 몸을 겁탈당하는 이런 현실을 그들은 조금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쳐다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신생국, 신생의 길은 죽음으로 뻗어 있다. 임금은 서문으로 나와서 삼전도에서 투항했다. 길은 땅 위에 뻗어 있으므로 나는 삼전도를 가는 임금의 발걸음에 연민하지 않는다. 왜 연민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재명이라든가 그 대법원 판사라든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조금도 불쌍한 마음, 이런 중요한 판결을 하는데 얼마나 고민을 할까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 고민 한 가지도 없습니다. 파렴치한 놈들. 또 말로서 말을 막고 말로서 정의를 실천하며 글로서 세상을 다 아는 듯이 엎조리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민초들은 냉소를 한다 이겁니다.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 모질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에게는 이재명이 같은 놈처럼 쎄쎄나 하고 있으면서 안으로 싸우기는 그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모질게 싸우면서 글 읽은 자들은 글 읽는 자들 우리 민초들은 무식하니까 말과 글로서 세상을 평하는 자들은 성 안에서 그 말로서 그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모질게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해서 국민들은 줄임배에 그 말로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말로서 배부르게 말을 들었는데도 굶어 죽는 겁니다. 곧 쌀을 주마, 곧 쌀을 주마, 밥을 주마. 굶어 죽고 군기에서 그 군기를 세워라 하는 엄정한 말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추위에 얼어 죽는 이런 병자 호란의 참상을 기록한 글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인데,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도 이 대법원 판사 같은 놈들은 또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다. 성 아래로 강물이 흘러와 성은 세계에 다 있었고 모든 봄들은 또 새로워졌다. 세월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남한산성의 서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병자호란이 약 한 1600년도에 일어났는데 지금 약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2020년이니까 약 한 400년이 흘렀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또 한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랑캐들이, 청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임금의 피해가 도망을 가야 되니까 임금의 몸이 치욕을 감당하는 날에 신하들은 임금을 막아선 채 죽고, 임금은 종묘의 위패를 끌어안고 죽어도 들에는 백성들이 살아남아 사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희망이잖아요. 도망가면서 언제나 하는 말은 뭡니까? 희망 아닙니까? 우리가 도망을 가더라도 그 들판에서 농사 짓는 민초들은 살아남아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이라는 이런 말장난. 이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첫 구절입니다. 지금 오늘의 한국 사회의 정의와 지도자들의 태도를 이것처럼 적나라하게 말한 글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신하들은 자기가 죽는데요. 신하들이 죽고 이 오랑캐에게 종묘가 짓밟히고 임금님은 그것을 끌어안고 죽는답니다. 도망가면서. 그게 말이에요. 도망가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죽는다고. 왜 죽어요? 도망가는데 허리호시 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고관 대작가 임금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사직을 회복할 것이라. 말은 크고도 높도다. 말은 크고도 높은 거예요. 도망가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 말이 얼마나 크고 훌륭합니까? 오늘 대법원 판사들이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을 했답니다. 이 나라 위기에 그런 말장난을 할 때입니까? 문장으로 발신한, 문장으로 죽은 거예요. 이미 문장으로 발신한 대신들의 말은 기름진 뱀과 같았고 흐린 날의 산맥과 같았다. 산맥같이 우뚝 선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말은 훌륭하지만은 기름진 뱀과 같이 기회주의적이고 흐린 날의 산맥같이 표시도 안 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농사 짓는 그 민초들이 어떻게 그 종묘 사직을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까? 말로서 말을 건드리면 말은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빠르게 꿈틀거리며 새로운 대를 갖추었고, 한 놈이 말을 하면 그 뒤에 말입니다. 아부성말. 지금 이재명이를 보세요. 이재명이가 범죄자다. 이런 용감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를 하면은, 대가리가 받으면은, 그 계급에 따라서 아부의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로서 말을 건드리면 말은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빠르게 꿈틀거리며 새로운 대열을 갖추었고, 한마디만 하면 그 뒤에 쫙 아부의 말이 대열을 갖추었고, 또아리 틈새로 대가리를 쳐들어, 대가리를 치켜들어 혀를 내밀었다. 혀들은 맹렬한 불꽃으로 편전의 밤을 밝혔다. 한 놈이 이런 말하면 와, 이쪽에서 또 한 놈이 반대말을 하면 또 와, 이러면서 둘이서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에게는 세세하고 국민들에게는 혹은 궁전 내의 당파적인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죽을 듯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이재명이를 보세요. 묘당에 쌓인 말들은
그 뭡니까? 국무회의라 할까? 국회의원들 그 국회 단상에 쌓인 말들은 대가리와 꼬리를 서로 엇물면서 떼뱀으로 뒤엉켰고 보이지 않는 산맥으로 치솟아 시야를 가로막고 출렁거렸다.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대법원 판사라는 놈 새끼가 나와서 세상을 더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들의 산맥 너머는 겨울이었는데 임금님의 시야는 그 겨울 들판에 닿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희망적인 말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산맥 너머의 겨울, 얼어 죽을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임금은 그 말에 속아서 산맥 너머에 있는 겨울, 미래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결국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파로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전이라 말을 하지만 그 부끄럽지만 당파 싸움이에요. 내전이라도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면 내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뭔 정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군 역사 이래 한국의 영웅은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영웅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은 아직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은 그래도 윤석열이 몸으로 보여준 살신성인 내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최소한에게 몸부림을 치어보겠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에게 영웅 칭호해서 보류를 줍니다. 세모표를 줄 거예요. 윤석열 어게인을 성공시켜서 이 범죄자 집단, 반란 도둑대들 이걸 완전히 척결해내야만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영웅의 길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대법원이 왜 지금 시간을 앞당겨서 상고심 판결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뭔가 가닥을 타주고 이 사회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혼미한 상태로 더 혼미하게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이자 잡범이고 악마인 이재명은 내가 대통령 5년 동안에 재판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떼고 있는데 누가 이게 나가서 칼로서 정리해 줄 것입니까? 이 남마 능굴처럼 얽힌 이 한국 사회의 정의 뭐가 정의입니까? 힘센 놈이 정의입니까 지금? 아니면은 사기꾼이 정의입니까? 권력으로 뻗대고 있는 그 잡범 이재명을 한 놈도 처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국 사회의 나약성과 비겁함은 오늘 대법원 선거법 위반 판결로서 드러난 겁니다. 자기가 조급하게 시간을 앞당겨서 판결을 하겠다면 사회를 정리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이 페널티킥이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칼을 빼야 할 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전두환이 정성화를 잡아낸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 역사가 바로 쎄쎄문화인 거예요. 적에게는 쎄쎄하고 안으로는 치고받고 그 에너지를 밖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남한산성에 나와 있듯이 백성들은 굶어 죽고 병사들은 말과 글에 얽매인 군기에 의해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 병자호란 때 얼어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라 하잖아요. 군기가 엄해가지고 세상 물정을 글과 말로서 해놓은 놈이 그 자기들이 적과 싸울 병사들을 얼어 죽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대법원 판사라는 놈들이 국민의 세금으로서 국민들의 사회의 정의와 머리를 더 어지럽힌 거예요. 뭐가 정의예요? 정의라고 하면 파기환송 아니라 파기 자판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노라. 이 말 왜 한마디 못하냐 이거예요. 결국 한국 사회의 나약성을 민초들에게 도망가는 놈이 나는 죽고 임금은 위패를 끌어안고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더라도 농사짓는 그 민초들이 결국 종묘사직을 회복하리라. 이 말을 지금 현재 대법원 판사놈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민들에게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선거할 때 판결을 잘 해서 그 악마, 잡범, 이재명을 유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입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오늘 그 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보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들을 짓밟고 또다시 범죄자를 지도자로 모시고 그 쎄쎄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당파의 도둑대들을 또다시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구나. 우리는 설사 그들이 여자들을 좋아하고 부정부패를 할더라도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을 강화문 사거리에 동상으로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뭡니까? 칼을 칠 때 칼을 쳐가지고 이 낱마처럼 얽힌 사회의 어지러운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이 올바른 일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우리 모두 저항으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갑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안 될 때에는 군인이 나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프랑스 혁명과 같은 폭력적인 시민혁명을 통해서 바르게 잡을 거라 하는 전제하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말로서 글로서 제도로서 헌법으로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약한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병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원시적이고 투쟁적이고 또 저항의식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보고 너무나 나약하고 비겁한 이런 한국의 정치문화 혹은 민족문화에 대한 붕괴를 널어놓았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한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분투하고 투쟁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